차돌박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차돌박이 전문 브랜드 이차돌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다른플러스에서 운영을 하는데 최근 공정위가 이쪽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제재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박진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이 업무가 우리에게는 팍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뭐 하는 곳입니까? 예, 저희 가맹거래조사팀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제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가맹점들의 뭐랄까요, 그 점주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차돌 가맹본부 이쪽을 제재했다고 들었어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차돌 가맹본부가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점주 동의 없이 원부재료를 일괄 입고한 행위, 예상 매출액을 전국 가맹점 평균 매출액으로 제공한 행위, 일반 공산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개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즉시 중단하고 앞으로 하지 말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야, 이거 프랜차이즈들 단골로 나오는 건데 이번엔 또 나왔네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신메뉴의 원부재료, 이거 원재료와 부재료를 말씀해 주신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경영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원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차돌 가맹본부는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신메뉴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부재료 입고 물량을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점주의 별도 동의나 의사확인 절차 없이 해당 물량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납품을 했어요. 사실상 전체 점주들에게 신메뉴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부재료의 구입을 강제한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 점주들은 손해를 볼 수 있어도 프랜차이즈는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일괄 입고 법 위반 사항인 건가요? 네, 외식 사업의 경우에 손님들이 어느 점포에서나 동일한 메뉴를 주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통일성이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가맹본부의 원재료 일괄 입고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일괄 입고가 사업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미리 점주들에게 알렸는지, 입고량이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일괄 입고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차돌이 한 것에서는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어떤 겁니까? 네, 가맹본부가 일괄 입고를 하면서 점주들의 개별 의사나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점포별로 유동 인구나 주요 고객 연령층, 매출 규모 등이 모두 달라서 신메뉴 판매에 필요한 원부재료 양도 점포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주들은 엄연히 본부와 독립된 개별 사업자들이라서 납품받을 원부재료의 종류나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점주와 협의나 동의 없이 개별 점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수량을 일괄 입고한 행위는 이와 정반대인 거죠. 예, 조사 결과 이차돌 가맹본부가 일괄 입고시킨 물량이 상당수 가맹점에서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가맹본부는 남은 재고의 반품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점주들이 신메뉴의 판매 책임과 재고 책임을 모두 부담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공정위는 그 일괄 입고 행위가 점주에게 경영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원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괄 입고 부분 살펴봤고요. 다음은 예상 매출액 부분인데, 예상 매출액 관련 정보를 점주들에게 허위로 제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법령에 따르면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즉 대형 가맹본부들은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에는 점주가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을 했을 때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담아야 하는데요. 이차돌은 2018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106개여서 2019년부터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서 제공했다는 것이 이번 공정위 판단이었습니다. 예상 매출액을 이렇게 예상하는 거, 특정 점포에 예상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점을 고려해서 법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맹본부가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통해서 점포 예정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개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에서 산정 방식을 직접 제시하는 것인데요.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대의 기존 가맹점의 실제 최고 매출액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중 2차도 가맹본부는 자신이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통해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그런데 그 방식이 자의적이고 법령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거 어떤 식 허위 또는 과장해서 제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2차도로 가맹본부는 116개 신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점포 위치는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었는데요. 서울, 강남역, 춘천, 여수 등 유동인구 입지 조건 등 상권 특성 등이 모두 다양했죠. 그런데 2차도 가맹본부는 이들 신규 가맹점들 모두에게 직전 연도에 운영되었던 전국의 전체 가맹점들의 매출액 평균치를 그냥 개별 점포의 예상 매출액이라고 제공을 했습니다. 개별 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 평균 매출액을 그냥 편의상 일괄 제공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예상 매출액으로 가맹점의 평균 이거를 그냥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법령에서 제공하도록 한 예상 매출액 정보는 각 점포 예정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정보예요. 가맹본부는 각 점포 예정지별 유동 인구나 상권 특성, 입지 조건 등 개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 희망자들은 그 정보를 활용해서 개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라는 게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도 가맹본부는 이런 입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전국 평균 매출액을 제공한 거죠. 그런데 우연히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전국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개설된 점포의 실제 매출액이랑 같을 때 이런 거는 허위나 과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2차도 가맹본부는 예산 매출액 산정서를 통해서 이런 전국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법령에 따라 산출한 예상 매출액이라고 기재를 해두었어요. 이렇게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마치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정보인 것처럼 제공한 행위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차도 가맹본부로부터 대학가 상권이나 제주도 주거지역 상권 점포들의 실제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가맹본부가 제공한 전국 가맹점 평균 매출액 정보가 과장되었다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가맹본부 쪽에서 잘못된 위법 행위를 한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과징금 부과는 면제가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왜 부과를 안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2차도 가맹본부 행위가 총 4개였는데 예. 이렇게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은박 보냉백, 포장 용기 등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도록 한 행위까지 포함해서 총 3개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차도 가맹본부가 회생 절차 중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맹본부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번 조치를 통해서 가맹본부들이 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점주들과 상생관계를 발전시켜서 본부와 점주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은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꾸 이렇게 점주의 이익을 빨아들이는 구조로 가면은 영속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